안녕하세요. 여기서는 허밀리 차트입니다. 상승 추세대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첫 번째는 상승 추세에서 두 저점을 이어서 상승 추세선을 그립니다. 이 상승 추세선은 지지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고점을 통해 이 지지선, 이 상승 추세선과 평행된 선을 그립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 선 내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옵니다. 따라서 이 선은 저항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바로 상승 추세대입니다. 이런 상승 추세대는 일단 확인되면 미래의 주가 움직임은 이 상승 추세대에서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대는 상승 추세선처럼 한번 그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상승하다가 기존의 상승 추세대의 저항선을 상향 돌파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기존의 이 상승 추세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상승 추세대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이 새롭게 형성된 두 저점을 이어서 새로운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 나서 다음 이 상승 추세선과 평행된 저항선을 만듭니다. 이는 바로 새로운 상승 추세대입니다. 미래의 주가는 주로 이 상승 추세대에서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이 상승 추세대의 저항선 내에서 도달하지 않고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 주 추세선인 상승 추세선을 하향 돌파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추세의 반전의 신호로 대부분의 경우 미래 주가 추세는 지금까지의 상승 추세과 반대된 하락 추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하락 추세대는 어떻게 그립니까? 어떻게 작성합니까? 하락 추세에서 이 두 고점을 이어서 하락 추세선을 그립니다. 이 하락 추세선은 저항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의 저점을 통해 이 하락 추세선과 평행된 선을 그립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 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합니다. 따라서 이 선은 지지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바로 하락 추세대입니다. 일단 확인되면 미래의 주가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이 하락 추세대에서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주가가 하락하다가 기존의 이 하락 추세대의 지지선을 하향 돌파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기존의 이 하락 추세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하락 추세대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롭게 형성된 두 고점을 이어서 새로운 하락 추세선을 그립니다. 다음 이 선과 평행된 지지선을 만듭니다. 이는 바로 새로운 하락 추세대입니다. 미래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이 추세대에서만 움직이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주가가 하락하다가 기존의 이 하락 추세대 지지선에서 도달하지 않고 반등하고 주 추세선인 이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추세 반전의 신호로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래 주가의 추세는 지금까지의 하락 추세와 반대된 이런 상승 추세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상승 추세대에서 지지선 상승 추세선은 주 추세선이고 저항선은 보조 추세선입니다. 하락 추세대에서 하락 추세선, 저항선은 주 추세선이고
지지선은 보조 추세선입니다. 허밀리 차트 중에 두 상위 종목을 보세요. 상승 추세에서 두 조점을 이어서 상승 추세선을 그립니다. 다음 하나의 고점을 통해 이선과 평행된 장선을 만듭니다. 이는 상승 추세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주가의 움직임은 이 상승 추세대에서만 움직이게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주가 하락하다가 형성된 저점은 이 두 추세선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이 상승 추세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새로운 상승 추세대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롭게 형성된 두 저점을 통해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 다음 이 상승 추세선과 평행된 자연선을 만듭니다. 이는 바로 새로운 상승 추세대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두 고점을 이어서 하나의 하락 추세선을 그립니다. 하나의 저점을 통해 이선과 평행된 지지선을 그립니다. 이는 바로 하락 추세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주가는 이 추세대에서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형성된 고점은 주 추세선인 이 하락 추세선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이 기존의 하락 추세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형성된 이 두 고점을 통해 새로운 하락 추세선을 만들고 하나의 저점을 통해 이선과 평행된 지지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하락 추세대는 나옵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주로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웁니다.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주식 지식을 배울 계획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